7시 반 돼서 이지앤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김문현입니다. 환자는 48세 남한이고 팔피테이션을 주 호소로 팔피테이션 증상은 2년 전부터 발생을 했고 최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조금 어그라베이션 되는 양상이었고 한 번 나타날 때는 5분 정도 유지된다고 했고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터미네이션 되는 양상이었으며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고 에코상에선 특이 소견 없던 환자입니다. 열두리드 심전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찍은 걸로 11월 이제 처음 LL을 봤을 때 찍었고 이제 그 당시 엑시스는 노말이고 P랑 QRS 원투원 컨덕션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환자가 2019년 이전도에 3월에 우리 병원에서 열두리드를 찍은 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수술협진을 한번 오퍼러빌리티로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델타 웨이브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V1의 파지티브 델타 웨이브, 리드 2, 3 AVF도 모두 파지티브를 보이고 그리고 V5부터 V6까지 거의 다 파지티브로 엑시스가 보이는 양상이어서 이 델타 웨이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레프트 쪽으로 이제 레프트 레터럴이나 이런 쪽에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환자는 이 당시 2019년에는 증상이 없다가 최근에 증상이 악화가 되었고 다큐멘트된 심전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를 계획을 하게 되었고 엑스레이상에서 카디오메갈리는 없었으며 EP 스터디를 시행하였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듀오데카랑 쿼드리 두 개를 히스랑 RV 그리고 로우 아래부터 CS까지 위치를 시켰고 이니셜 사이너스 리듬은 델타 웨이브는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니셜에 이제 H는 88mS, QRS는 106mS 정도가 되었고 이게 여기서 개인을 키워오진 않았는데 히스는 그래도 잘 보이는 상태에서 스터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레피드 V 페이싱 했을 때 얼리스트는 CS1, 2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이고 있었고 이제 그 레피드 V 페이싱을 하는 동안에는 VA 블락 사이클 랭스 내려갈 때까지 타키카디아가 따로 인덕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싱글 V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싱글 V 스터디 하는 동안 VA 디크리멘탈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역시나 여기서 그 싱글 에코는 돌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켄트의 싱글 에코는 돌긴 하지만 특별하게 타키카디아가 여전히 인덕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레피드 A 페이싱을 하면서 뭐 델타가 더 추가적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그 이후에 싱글 A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싱글 A 스터디에서 AH 점프는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CS1, 2 쪽에서 보인다라는 결론은 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 타키카디아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소프로테레톤을 달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소프로테렌을 1마이크로를 레피드 V페이싱 600mS로 했을 때는 이제 CS12가 아니고 히스12 쪽으로 빠른 에트리얼 액티베이션을 보이고 있었고 하지만 이소프로테렌으로 유지하면서 레피드 V페이싱 320mS로 갔을 때는 노드로는 블락이 되고 CS12 쪽으로 컨덕션이 되는 레트로그레이드 에트리얼 액티베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진행하면서도 처음에는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진 않았었고 이제 이소프로테레논을 인퓨전을 하면서 싱글 A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AH 인터벌은 여기서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놓은 이 붉은색 라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고 여기에는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뒤에 이제 또 다른 양상의 에코가 보이고 이 에코는 마치 꼭 노달 에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글 에코를 계속 싱글 A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모양이 반복적으로 2번 정도 더 보이긴 했지만 이런 노달 에코를 가지고 인덕션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A 스터디까지 또 완료를 하고 다시 레피드 V 페이싱으로 가서 이소프로테논을 계속 유지하면서 레피드 V 페이싱을 했고 240mS에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습니다. 여기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된 모양은 CS1, 2 쪽이 빠르게 보였던 에트리 액티베이션과 거의 동일한 모양의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내로우한 QRS 모양의 타키카디아였고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410mS 정도, QRS 듀레이션 91mS의 내로우 QRS 타키카디아였습니다. 12리드 심전들 보시면은 분당 하트레이트 거의 200개에 가까웠고 이제 내로우한 QRS 타키카디아 모양을 보이고 있고 환자가 느끼는 클리니컬한 증상 또한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V1에서 이제 두 뒤에 붙는 그 PAV가 잘 보이진 않는데 다른 리드에서 본다고 하면 레트로그레이드하게 그래도 PAV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뉴버를 하기 위해서 히스 리프렉토리에 V 익스트라 스티뮬라를 했고 A 어드밴스먼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서머리를 해보았을 때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 델타 웨이브는 없었고, 그리고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는 래피드 V 페이싱 하는 동안 CS12가 가장 빨랐고, 이소프로테렌을 줬을 때 래피드 V 페이싱 600ms부터 320까지는 히스가 가장 빠른 배터리 액티베이션을 보였고, VA 디크리멘탈과 AH 점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동안에 이제 매뉴버를 했을 때 V 리셋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CS1, 2 랩트 레터럴 쪽에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ABRT를 유발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계획을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는 다음과 같이 위치를 시켰습니다. 위치를 시키고 나서 우선은 래피드 V 페이싱을 하면서 그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확인해서 액세서리 패스웨이 포텐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VA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V 페이싱을 멈추고 사이너스 리듬 상태에서 에트리움과 벤트리클라 시그널의 레이쇼를 확인한 후에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어블레이션 온 하고서 1초 정도에 바로 이제 VAD를 보이고 있었고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제 레프트 레터럴 쪽에 어블레이션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앞서 노달 에코처럼 보이는 부분이 의심이 되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소프로테렌을 유지하면서 스터디를 시행을 했습니다. RF를 끝내고 이소프로테렌을 다른 다음에 래피드 V 패싱 500ms를 하는 동안 얼리스탄 레트로그레이드 A는 히스가 1, 2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였고 이제 싱글 V를 하는 동안 이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글 A를 하는 동안 여기에서 500에 260에서 250을 내려갈 때 AH 점프가 저명하게 보였고 앞에서 보았던 노달 에코라고 의심이 되었던 부분과 동일한 양상의 시퀀스를 보이는 싱글 에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소프로테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타키카디아 인덕션 시키기에 더블 스터디까지 결국 진행을 했고 더블 스터디를 하면서 500에 280에 280ms에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시퀀스는 앞서 보였던 싱글 에코들과 동일한 시퀀스를 보이고 있었고 역시나 여기서도 네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2리드 심전도에서는 하트레이트는 앞서 보였던 이제 그 12리드 심전도보다는 조금 느린 양상이긴 했지만 역시나 분당시 150회 정도 되는 네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앞서 보였던 이제 심전도보다는 PAV가 아주 잘 보이는 양상은 아니었고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인 매뉴버를 위해서 히스 리프렉토리에 V 익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줬을 때 여기서는 A 어드밴스먼트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을 해보면 랩트 레터럴의 액세서리 패스웨이 어블레이션 이후에 싱글 노달 에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소프로테레논을 달고 이제 스터디를 시행을 했고 VA 디크리멘탈과 H 점프 그리고 싱글 에코 그리고 그 이후에 싱글 A 스터디에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했던 건 슬로우 패스의 모디피케이션을 계획을 했고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다음과 같이 위치를 시킨 후에 RF 어블레이션 직전에 이제 어블레이션 시그널 여기에서는 다시 히스 밑으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를 시켰고 슬로우 패스의 포텐셜을 확인을 하고 어블레이션을 시행하며 정션 리듬이 확인이 된 후에 시술을 종료했던 케이스입니다. RF를 모두 어블레이션을 끝내고 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인덕션이 또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오랫동안 스터디를 하고 이소프로테레놀도 달고 떼고 전부 스터디를 시행을 했었는데 더블 스터디까지 시행을 했을 때 500에 300, 280에서 270을 AH 점프랑 싱글 에코가 있었고 260에서 에코는 한 번 더 돌았는데 250에서는 이제 블락이 돼서 이대로 이제 종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인터미턴트한 델타 웨이브긴 했지만 랩트 레터럴의 바이패스 트랙이 있었고 여기에선 VA 디크리멘탈과 AH 점프, 싱글 에코가 다 보이지 않았으나 이 랩트 레터럴의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나서는 이제 AV NRT가 인덕션이 됐고 이건 죄송하지만 잘못한 히스 1, 2가 가장 빠르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와 AH 점프, 싱글 에코까지 다 보였으며 리셋은 되지 않는 NRT를 진단해서 두 종류의 다른 PSVT가 있던 케이스여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RF 어블레이션 종료하고 나서 사이너스 리듬이 잘 확인이 되었고 12리드 심전도상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리뷰는 간략히 이전에 혹시라도 ABRT와 ABNRT가 같이 있었던 논문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사실 최근 논문은 거의 케이스 리포트 정도밖에 없고 이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서큘레이션에 실렸던 논문이고 듀얼 에비노달 피지올로지 같은 경우는 8에서 40% 정도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환자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고 이 환자에서는 382명을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레코딩을 모두 리뷰해서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12% 정도가 액세서리 AV 패스웨이와 AV 노달 패스웨이를 듀얼 AV 노달 패스웨이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36명은 토탈 모두 48개의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중에서도 프리도미넌트 했던 건 역시 레터럴이나 포스테로셉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테라피는 대부분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어블레이션을 받았고, 그중에 3명은 슬로우 패스웨이 모디피케이션까지 받았다고 했고, 옆에 가져온 피겨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패스웨이를 이용하냐 슬로우 패스웨이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ABRT의 사이클 랭스가 빠르냐 느리냐를 볼 수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EGM이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AH 인터벌 자체가 변동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이클 랭스와 동일하게 AH 인터벌 같은 경우도 어느 쪽 패스웨이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어블레이션한 후에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꼭 이제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만 있다고 했을 때 싱글 에코가 있고 없고 혹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블레이션을 최종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봤던 건 이 역시 1996년도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카디올로지에 실렸던 논문이고, 역시나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인로를 759명의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었던 환자들을 이제 찾아보았을 때, 그룹 1은 싱글 액세서리 패스웨이, 그룹 2는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691명 중에 32%까지는 이제 듀얼 AV 노드 피지올로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34명이 ABRT와 ABNRT까지 인덕션이 됐고, 그중에 또 다른 47명은 ABRT와 AV 노드 리엔트리를 도는 에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패스의 위치나 혹은 멀티플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AV 노드 리엔트리라든가 혹은 이제 에코랑 타키카디아에 대한 피처들을 보이고 있는데, 싱글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보이는 환자에서 특히 안테로 미드 septum 쪽에서는 AV 노드 리엔트리 에코가 많이 돈다라고,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패스트 슬로우 타입이 많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액세서리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AV NRT가 직접 있는 경우가 싱글에 비해서 많다라는 게 이 별표로 표시가 된 거였는데, 슬로우 패스트 타입이 가장 많았고, 토탈 역시 싱글과 비교했을 땐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르기 전에 얼마까지 했는데 점프가 없었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기는 처음에 이소프로테렌을 달기 전인데, 이거는 600에 540, 530부터 시작해서 한 480 정도까지 닿는데도 점프는 없이 그냥 블락됐습니다. 나중에 에블레이션 후에는 얼마에서 점프가 있었던 거죠? 이소프로테렌을 계속 달고 있는 상태긴 했는데, 아, 교수님. 이때는 아이소프로테는 네, 사람이고. 계속 그 끝나고서는 이소프로테렌으로 계속 달면서 스터디를 해서 인덕션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블락이 됐고. 네. 이문영 선생님 혹시 뭐 추가 코멘트 해주시죠 뭐. 아니 뭐 잘해서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네.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듀얼 나왔던 케이스들이 몇 개 옛날에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꽤 있죠. 있기는. 네. 요새 생각보다 좀 이런 케이스를 저도 한 3명 연달아 봐서 그래서. 그러면은 끝내시고 그 스텝